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를 보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나왔습니다. 2022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9월 15일 공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세법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과연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오늘 또 모의 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란 어떤 건가?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 대상과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포함된 것은 6억 원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11억 원이죠.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종부세를 되돌려놓겠다라고 부동산 공약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이 공약이 민주당의 국회에서 이 통과가 되질 않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원과 11억. 그래서 기존에는 6억에서 9억 원, 11억에서 14억 원으로 다 이렇게 올려서 공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국회 통과를 못해서 6억 원, 11억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거래 가액 비율을 95%, 작년도 기준이 95%였었죠. 그걸 올해 기준으로 60% 돌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좀 적게 나갈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죠. 나대지라든가 잡촌지 등인데 공제 금액은 5억 원이고요.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은 80억 원이 공제 금액입니다. 21년 기속분부터 법인 주택보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배제가 됐죠.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같은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오늘까지 이제 합산 신청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라든가 여기에 조건에 맞는 경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단 1가구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의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가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 합산 토지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 부속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납부 안내, 납부 요령이라든가 분납세액 안내인데요.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고요.
정기 고지 신고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9월 16일에 발표가 됐고요.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개정안을 9월 16일부터 9월 19일 날 입법 예고를 했고 9월 15일 날 공포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 예고된 내용이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이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수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자,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여기 A라는 집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이 B를 취득했을 때 이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봐서 이번 주택에서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속주택인데요. 종부세법에 보시면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가 제외됩니다. 상속주택 적용 요건인데요. 일반 상속이죠.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상속주택이 그렇죠. 이렇게 2013년 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A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B주택 상속을 받았다.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받은 주택수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빼주죠. 그래서 A란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은 이거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죠.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상속을 받았는데 저가주택과 소액 지분의 두 개가 있습니다. 가액 유권이라는 것이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원 이하가 되고요.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때 또는 지분요건 40% 이하가 될 때 이하일 때는 충족시, 그러니까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그 다음에 지분요건이 40% 이하 충족할 때는 기간에 제한 없이, 그러니까 5년에 관계없이 주택세에서 제외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주택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지방저가주택입니다. 세 번째죠. 종부세법 주택 소재지역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제일 반가운 소리가 되겠죠. 지방저가주택 적용주택 1세대 1주택자 지방저가주택 1채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뭐 이렇게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이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한 채만 이제 해준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방 저가 주택을 해주는데 수도권 광역시는 군제는 인정을 적용해서 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시, 그러니까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도 이게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잘 한번 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세 세율이죠. 이게 현행입니다. 현행. 자, 현재 2주택 이하, 그러니까 1주택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0.6%가 되죠. 그 다음에 3주택, 다주택자는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0.8. 그러니까 따블린다 보시면 되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사이가. 그 다음에 1.2, 2.2, 1.6, 3.6, 2.2, 5.0, 94억 초과는 3.0인데 6%가 올라가고, 법인은 3.0에서 무조건 6%로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징벌적 과세다라고 평가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도에는 이렇게 단일 세율로 적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3억 원 이하는 0.5%, 3억 초과하면 6억은 0.7%, 1.0%, 그 다음에 법인도 2.7%로 해서 대폭 세율이 인하가 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육능 개발 원칙에 따라 주택 수 등 차등 과세를 가액해서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을 진전화시키겠다 이랬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분부터 적용한다는데, 이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민주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 14억까지 공제해주는 부분도 무슨 14억까지 공제하냐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과연 내년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가 이제 의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과세 폐지가 됨으로써 부담이 굉장히 덜 갈 텐데, 국회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이 간이세액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1가구 2주택자가 된 상태인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를 25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에 25평은 공동주택 가격이 6억 4,8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신정동에 있는 32평형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은 6억 9,400인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한 1,2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6억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 가액 비율이 95%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한 1,200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공정거래 가액이 100% 적용을 하기 때문에 21년도에 냈던 종부세에 더블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한번 금년도에 바뀐 그런 세율 가지고 한번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이렇게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이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세금 모의 계산.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신 대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 계산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또 클릭하시면은 22년도 간이세 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의 모의 계산이 나오는데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나온 공동주택가격을 가지고 작년도에 1200 정도 나간 세금이 금년도에 공정거래 가액 비율이 60% 떨어져서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되는지 완화가 됐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공시가격 조회가 나오죠. 여기다가 금액을 써줘야 됩니다. 현재 신정도 물건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2주택자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를 또 놓아야 됩니다. 이쪽에 7억 1,400이 나왔죠. 7억 1,400 맥을 이렇게 넣으면은 조정 대상 여부죠. 똑같이 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14억 7,900만 원이 나오죠. 14억 7,900인데 1세대 1주택이라든가 그걸 떠나서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주면은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여기에 납부 징수 금액이 749만 4,924원이 나오죠. 그러면 전년도에 1200 정도 나온 게 한 500 정도가 절감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제 절차가 나오죠. 감면후 공시가격이 14억 7,900인데 이제 공제가액이 6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정시장가액이 60% 하니까 5억 2,7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1.6%. 그래서 좀 나온 금액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의 계산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상 발로 뛰는 5성 부동산에서 금년도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한번 세금 계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